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광주 학동 붕괴 참사와 관련해서도 서울시가 현대산업개발에 영업정지 8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렸습니다. 국토부가 화정동 붕괴 사고에 대해서 강력한 행정처분을 요청한 만큼 현산에 가해지는 법적, 행정적 책임은 더 무거워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다현 기자입니다. HDC 현대산업개발이 앞으로 8개월 동안 영업활동을 할 수 없게 됐습니다. 서울시가 지난해 6월 발생한 광주 학동 붕괴 참사와 관련해 영업정지 8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렸기 때문입니다. 이 결정대로라면 현사는 기존에 맺은 도급계약이나 이미 착공한 공사를 제외하고 입찰 참가 등 새로운 영업활동을 할 수 없습니다. 이번 결정이 내려진 이유는 부실 시공, 해체 계획서와 다르게 시공하고 관리 감독 의무도 저버려 붕괴 원인을 제공했다는 겁니다. 절차를 신속하게 해서 처분해서 의지가 강하다는 거 보이는 것도 때로는 필요하다. 학동 붕괴 참사와 관련해 행정 조치가 다 끝난 건 아닙니다. 오는 4월 중 서울 영등포구가 하도급 업체인 한솔기업에 대해 처분을 내리면 이를 근거로 서울시도 현산에게 하수급인 관리 의무 위반 혐의에 대해 추가적인 책임을 묻게 됩니다. 다만 현산이 이에 불복할 가능성도 열려 있습니다. 현산은 공시에서 영업정지 행정처분과 관련해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과 행정처분 취소 소송을 통해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광주 동구도 학동 사고 수습 비용 3억 9천만 원을 현산 측에서 부담하라고 요구했습니다. 국토부는 지난 1월 일어난 광주 화정동 붕괴 사고와 관련해 등록 말소를 포함한 강력한 행정처분을 요청한 상황. 현산 측이 앞으로 얼마나 책임 있는 자세를 보일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이다현입니다. 고형 폐기물 연료, 이른바 SRF로 열과 전기를 생산하는 나주 열병합 발전소가 4년여 만에 가동됐습니다. 빛가람 혁신도시 주민들은 항의 집회를 열고 즉각 반발하는 등 가동 중단을 촉구했습니다. 보도에 김영찬 기자입니다. 발전소 가동 중단, 결사 반대 등의 피켓을 든 주민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4년여 만에 SRF 발전소가 다시 가동되자 시민단체 등 나주 시민 200여 명이 집회를 연 겁니다.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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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민들은 발전소 가동을 계속할 경우 건강권과 환경권이 위협받을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이건 분명히 아이들 생존권하고 건강에 문제가 돼요. 그리고 저희 쓰레기가 아니잖아요. 나주 쓰레기가 아닌데 왜 나주에서 태웁니까? 발전소 가동 첫날엔 강인규 나주시장이 직접 난방공사를 찾아가 항의를 했습니다. 강 시장은 현재 발전소 사업 개시 신고를 놓고 소송이 진행 중인데 해결 방안이 마련될 때까지 가동을 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나주시는 또 일방적인 가동이라며 과태료 부과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난방공사 측은 사업 개시 신고 수리 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승소하면서 발전소 가동에 대한 적법성과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했다며 가동을 강행했습니다. 난방공사는 지난 3주 동안 고체 연료 1,400여 톤을 공급받아 하루에 300톤 정도를 발전소에 투입할 계획입니다. 당분간 하루 최대 용량의 3분의 2만 투입하고 발전소 설비와 연료 공급이 안정화되면 오는 5월부터는 정상 가동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설비를 가동하면서 간헐적으로 가동을 하고 또 정지해서 점검하고 그 성능을 계속 유지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발전소 가동을 놓고 첨예한 갈등을 벌이고 있는 나주시와 한국지역난방공사. 주민과 시민단체들도 강력한 투쟁을 예고해 발전소 가동에 따른 긴장감이 다시 고조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영창입니다. 이용섭, 강기정 두 유력 후보에 가려져 있지만 광주시장 선거에는 정준호, 김혜경 후보도 민주당 공천을 받기 위해 뛰고 있습니다. 이들은 광주와 호남은 이제 새로운 리더십과 인물이 필요하다며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한신구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용섭, 강기정 두 후보에 비해 언론 노출이 뜸했던 정준호 예비후보는 광주 정치를 바꾸고 광주가 중앙 정치를 이끄는 큰 정치인을 길러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특히 광주와 호남은 새로운 리더십과 젊은 리더를 찾고 있다면서 민주당 주류 세력의 눈치를 보지 않고 시민의 목소리를 온전히 대변하는 시장이 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문희뿐인 세대 교체에서 벗어나 낡은 이념까지 바로 잡아야 합니다. 기득권에 빚지지 않는 깨끗한 청년 정치가 바로 이 시간 광주에 절실히 필요한
이유입니다. 정 예비 후보는 금호타이어 부지를 비즈니스타운하고 청년이 즐기는 문화도시를 조성하는 등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는 광주 발전을 위한 7대 공약을 제시했습니다. 김혜경 예비 후보는 광주에 여성단체장이 한 명도 없었다며 세대별 통합위원회를 구성해 세대 간, 남녀 간 갈등을 해결하고 광주시 행정에 새로운 바람을 불어넣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제는 여성 시장이 나와서 우리 광주에 신선한 바람이 불도록 해서 새로운 시대를 열어갈 때가 되었습니다. 김 예비부는 또 아마존과 같은 온라인 쇼핑몰 플랫폼을 광주에 구축해서 광주를 세계 경제도시로 만들고 특급 호텔 유치와 한류 문화의 중심지로 도약시키겠다고 공약했습니다. 이로써 민주당 광주시장 공천 경쟁은 이용섭, 강기정 두 후보의 리턴 매치, 그리고 청년과 여성을 화두로 광주에 새로운 리더십을 세우겠다는 두 후보 등 4인 4색으로 치러지게 됐습니다. MBC 뉴스 한신구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지방선거 공천에서 음주운전 여부를 엄격히 적용할 방침이어서 공천의 주요 변수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민주당 지방선거기획단은 최근 7대 부적격 후보 기준을 내놨는데 음주운전의 경우 윤창호법 제정 이후 한 번이라도 적발될 경우 예외 없이 부적격 처리한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윤창호법 제정 이전이라도 최근 10년까지 2회 이상 적발된 경우에도 부적격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음주운전으로 처벌된 경력이 있는 광주 서구와 광산구 등 일부 선거구의 경우 후보들이 당의 명확한 방침을 확인하는 등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지방선거 후보자들의 부동산 검증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민주당 조우섭 대변인은 중앙당 공직선거 후보자 검증위가 부동산 보유 현황을 제출 서류로 추가했다고 밝혔습니다. 대선 패배의 주요 원인이 부동산 민심에 있다고 보고 이를 다시 자극할 만한 사례는 후보자 검증 단계부터 철저히 거르겠다는 의지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지금은 주요 정책이 된 국민의힘 광주시당이 김현장 위원장을 비롯한 7명으로 공천관리위원회를 구성하고 본격적인 공천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김 위원장을 비롯해 여성 30%와 청년 20%로 구성된 공관위는 앞으로 공천 설명회와 후보자 모집, 후보 역량평가 등 공천 작업에 속도를 낼 예정입니다. 김 위원장은 시민 눈높이에 맞춰 후보자를 낼 예정이라며 2030 청년층이 의회에 진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광주 전남 지역에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사흘째 2만 명대를 기록했습니다. 오늘 오후 6시 기준 광주에서는 요양원과 기존 확진자 접촉 등 산발적 감염으로 11,107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전남은 여수와 순천 등에서 각각 2,000명대의 확진자가 나오는 등 22개 시군에서 12,658명이 신규 확진됐습니다. 이에 따라 누적 확진자는 광주 37만 명, 전남은 39만 명에 육박했습니다. 재택치료 도중 숨지는 코로나19 확진자가 늘고 있습니다. 아무리 자율 방역 체계라고는 하지만 재택치료를 받고 있는 고위험군들에게 더욱 세심한 관리가 필요해 보입니다. 양정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3월 26일 오후 4시 19분. 완도 소방서 119 구급차에 응급 환자가 실려옵니다. 환자는 코로나19에 확진된 81살 A씨. A씨는 같은 날 오전 10시쯤 확진 판정을 받았는데 치매와 고관절 수술 이력으로 거동이 불편해 입원 대신 재택치료를 받고 있었습니다. 집중관리군이었지만 A씨는 진료 전화를 받지 못했고 6시간 만에 숨졌습니다. A씨는 기저질환을 앓고 있었는데 폐렴으로 증세가 악화돼 숨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냥 집에 갔다가 몇 시간 있다가 다시 전화해보니까 급하게 그렇게 돼버리니까 2시간인가 있다가 이제 막 그렇게 숨을 못 쉬고. 전남에서 코로나19로 숨진 확진자 170여 명 가운데 97%는 60세 이상. 하지만 고령이거나 장애 등으로 거동이 불편한 환자,
그리고 섬 지역의 고위험군 환자들은 격리병상에 입원을 하기 위해 이동하는 것이 부담이 되기도 합니다. 통상 재택치료자들에게 보건소나 의료기관으로부터 연락이 오는 것은 확진 판정 하루 뒤. 불가피하게 재택치료를 택한 고위험군에게 이 기간은 위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 비대면 진료를 받아 약을 처방받더라도 대신 받아줄 사람이 없다면 이 역시 문제입니다. 병상 배정을 요청했고 병원 치료를 권유를 했는데 보호자분이 재택치료를 원하셨어요. 근데 이런 경우에 고령이신 분들은 아무로 재택치료보다는 의료인이 상주에 있는. 현재 전남의 위중증 환자는 50명이 넘습니다. 고위험군이나 중증으로 진행될 수 있는 재택치료자에 대한 긴급 모니터링 등 보다 세심한 관리가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양정은입니다. 첨단 기술과 미디어 아트가 어우러지는 광주 시립미술관 지맵이 문을 열었습니다. 지맵은 광주 미디어 아트 플랫폼의 영문 앞글자를 딴 명칭으로 이곳에서는 기술과 과학, 예술과 산업의 융복합을 특징으로 하는 작품 제작과 전시 관련 분야 인력들의 교육과 교류가 활발히 펼쳐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지맵은 광주 남구 구동에 지상 3층, 지하 2층 규모로 건립됐으며 국내외 20여 명의 작가가 참여한 디지털 공명전이 개관 기념전으로 마련돼 오는 6월 말까지 계속됩니다. 5.18 진상규명조사위원회가 조사 중인 사건의 내용에 대해서도 국민들에게 원활하게 보고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개정안이 발의됐습니다. 민주당 설훈 국회의원 등 14명은 현행법상 조사가 끝나지 않은 사건에 관해서는 5.18 진상조사위원회가 내용을 사전 공표할 수 없도록 한 조항을 삭제하는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설훈 의원은 개정안이 통과되면 진상조사위원회 조사에 진척이 있을 때마다 발표해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유족에게 동의를 구하는 것도 원활해져 조사에도 속도가 붙을 거라고 전망했습니다. 광주시 교육청이 수업 중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을 비판한 광주의 한 고등학교 교사 A씨에게 주의 경고 조치를 내렸습니다. A씨는 지난 11일 동료 교사의 사정으로 대체 수업에 들어가 자율학습 감독을 하던 중 검찰 출신인 윤 당선인이 검찰을 동원하면 군사 독재 못지않게 된다는 등의 말을 해 정치적 중립을 위반했다는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시 교육청은 해당 교사를 징계할 사안은 아니라고 판단했다며 학교장이 주의 경고 조치를 하도록 권고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관이 교통법규를 위반한 오토바이 운전자를 쫓다가 승용차와 충돌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광주경찰청에 따르면 오늘 10시 55분쯤 광산구 신창동 한 사거리에서 교통안전계 소속 경찰관이 교통법규를 위반한 배달 오토바이 운전자를 쫓다가 마주 오던 승용차와 충돌해 다리에 타박상을 입었습니다. 경찰은 차량 블랙박스를 토대로 A 경사가 단속하려던 오토바이 운전자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농업 예산을 국가 예산의 5% 이상 의무 반영하도록 하는 국가재정법 개정안이 발의됐습니다. 윤재갑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농업 예산을 국가 예산 가운데 5% 이상 반영하도록 하고 국가 재정 인상률에 비례해 농업 예산 비중도 함께 높이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농업 예산 비중은 지난 2020년까지 3%대를 유지하다 지난해와 올해엔 2%대로 줄어드는 등 농업 예산이 계속 위축되고 있습니다.